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안을 아이에게 넘기지 않은 엄마의 마음 연습입니다. 이 책은 2026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육아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포르체, 저자는 김성곤님입니다. 이 책은 오늘도 화내고 돌아서서 후회한 부모를 위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연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구독자 20만 명, 영교시 부모 영역 김성규 교수의 통제와 애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를 위한 육아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부모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왜 오늘도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라는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태도와 말투, 행동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서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경험은 많은 부모에게 익숙합니다. 저자는 이런 후회는 부모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믿어주고 싶지만 동시에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서 오늘도 많은 부모는 불안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부터 돌보는 것이 육아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역시 관계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며 중요한 것은 흔들릴 이후에 다시 균형을 되찾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부모의 불안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와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결국 아이를 향한 말투와 표정으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이 책은 아주 조용히 짚어줍니다.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 보다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육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배움이 된다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육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불안을 아이에게 넘기지 않는 엄마의 마음 연습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왜 오늘도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믿고 싶은 마음과 밀어붙이는 마음,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부모를 위한 육아서. 불안, 비교, 후회에서 벗어나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 왜 그랬어 보다 어떤 마음이었어.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 모두에게 건네는 관계의 균형을 잡는 마음 수업. 부모가 되며 아이에게 어떤 삶이 괜찮은지, 무엇이 더 안전한 선택인지 알려주고 싶어진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이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아이의 삶에 기준을 남기고 싶은 마음과 아이의 기준을 빼앗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는 가치관을 전하는 일 앞에서 늘 망설이게 된다. 강요하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놓치는 건 아닐지 불안해진다. 이 사이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다. 가치를 밀어넣는 대신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 순간 부모의 기준은 아이에게 짐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기준으로 남는다. 본문 중에서 1장 불안한 엄마가 회복력을 키우려면 좋은 부모는 아이를 앞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따라온다. 부모는 아이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존재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긴장한다. 육아 정보가 쌓일수록 기준은 늘어나고 기준이 늘어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한 부모로 단정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부모 다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바뀐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를 내는 날도 있고 마음의 여유를 잃는 순간도 생긴다. 그럼에도 아이가 관계를 놓지 않는 이유는 완벽함 때문이 아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각이 남기 때문이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 떠올리는 것은 늘 잘해준 하루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기억이다. 잘해주려 애쓰는 순간보다 아이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오래 남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태도는 아이에게 안정으로 전해진다. 아이는 완벽한 해결보다 함께 견뎌준 시간으로 쌓아올린 관계를 기억한다. 아이와의 관계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기준이 흔들리고 말이 엇나가고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다시 아이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작은 실패와 좌절을 함께 통과해본 경험은 아이에게 기준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은 매일 흔들린다. 화를 냈다가 후회하고 다짐했다가 다시 무너지기도 한다. 그 하루 속에서 아이에게 오래 남는 것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다. 화를 낸 뒤에도 미안해라고 말하며 다시 다가오는 용기다.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공기를 바꾼다. 부모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 솔직해질 때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 그 순간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돌아왔다는 감각이다. 아이와 부모의 감정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아이는 지금의 마음을 바로 꺼내고 싶어하고 부모는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채 하루의 여유를 잃는다. 관계는 이 차이를 없앨 때보다 속도를 맞추려 잠시 멈출 때 다시 숨을 고른다. 그 짧은 조율의 시간이 관계를 다시 안정된 자리로 데려온다. 아이와 부모는 서로 다른 속도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 차이를 없애려 애쓸수록 관계는 긴장하고 박자를 찾으려 멈출수록 다시 숨이 트인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앞서지 않는다. 어긋난 순간에도 관계로 돌아올 길을 함께 찾는 사람이다.